생명과학 이제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 우리 실력 향상 문제 1번부터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단은 풀어보고 뒤에 가서 만약에 진도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러면 문제는 좀 나중에 푸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2학년들 7월 27일 날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아마도 27, 28, 29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볼 것 같아. 그래서 이 전까지 우리가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도 한번 하면 좋고요. 그래요. 만약에 이게 실험이 힘들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1학년들 하긴 하는데 이게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머니 4명이 있으면 실제로 실험 수행은 각기 다른 걸 해요. 그 다음 이 도구를 에탄올을 가지고 이제 소독을 하고 또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린 어떻게 사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명과학 1학기 범위에서 사실 실험을 할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바빠요. 아마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닐 거야. 모든 교과가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겠지만 24일이죠. 24일이 6월 24일 24일이 등교 계약해서 우리가 그 다음 주 7월 금요일까지 7월 언제지? 이때까지 나오는 거잖아. 그때 이제 그때 진도를 빨리 빼던지 이제 수행평가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험 전주까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고 시험 전주에 수행평가가 별거 아니지만 수행평가를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다른 수행평가 좀 겹치는 게 많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미리 마음의 준비하라고 말해줍니다. 1번 그림은 세 뉴런 A에서 C가 연결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감각, 연합, 운동 중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는 애가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는 감각 뉴런이다. 얘가 감각이면 당연히 옆에 있는 건 연합이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이어야 된다.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면서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전 시간 수업을 들으면 다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A는 감각이다. 아니다. C에는 가지돌기가 없다. 여기 가지돌기 있잖아. 여기 가지돌기 있잖아. 있다. 기억에 역지 이상 자극을 주면 A와 B에서 모두 흥분이 발생한다. 이 연합뉴런은 양쪽 다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죠? 양쪽 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연합뉴런이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운동뉴런이나 감각뉴런이면, 한쪽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데, 연합뉴런은 서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양쪽에서 다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이 2번 그림은 뉴런 A를 나타낸 것이다. A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어 성분 전도가 1회 일어났대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마리집과 랑비의 결절 중 하나이다. 이 소세지를 딱 이렇게 선택한 얘가 이제 마리집. 얘가 랑비의 결절. 그래서 A는 마리집 신경이다. 마리집 있으니까 마리집 신경이죠. 기억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기억은 랑비의 결절이죠. 랑비의 결절은 비어있으니까 활동전이 발생한다. 디귿 탈분극 시 니은을 통해 나트륨이 유입된다. 마리집은 절연 효과가 있다.
왜냐면 지질이라서. 성분이 지질이에요. 절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3번 그림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한 지점 P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자. 이 T1 구간은 막전이가 휴지전이 있다가 탈분극 돼가지고 상승하네. 그래서 방금 얘기했네. 탈분극이고, T2는 재분극이다. 기억, T1일 때, 탈분극일 때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우리가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다. 그래서 이 탈분극 역지전이를 보다 높아지게 되면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확산에 의해서 유입된다. 맞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말장난 칠 수 있죠. 확산은 뭐 그냥 단순 확산 이렇게 써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생원에서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을 배우지 않지만 통합과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니은 T2일 때 세포 밖의 이온 농도분의 세포 안의 이온 농도는 나트륨이 칼륨보다 크다. 뭐 이렇게 사실 생명과학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물어보면 사실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만 보면 돼. 분자만 보면 되지. 안에 나트륨이 높아, 칼륨이 높아. 무조건 칼륨이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안보다 바깥 이거야. 그럼 얘 칼륨이 훨씬 크죠? 높죠? 그러면 나트륨이 칼륨보다 크지 않겠다. 칼륨이 훨씬 크다. 그래서 틀렸고 얘 맞았고, 디귿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해 칼륨이 이동한다. 구간이 여기 이동하죠. 여기인데요? 우리가 사실 그 개념을 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칼륨이 이동해. 이렇게 알아도 되고, 또 우리 사실은 칼륨이 세포 안에 엄청 높죠. 그러면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농도 안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주 미량은 나올 수 있어요. 얘네가 나오는 건 당연히 이온이잖아. 이온이고 전하가 있죠. 그래서 칼륨 통로긴 해요. 통로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칼륨 통로는 아니야. 어렵죠.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포가 나트륨 밖에 많아. 안에 칼륨이 많아. 이건 우리 알고 있었어. 그지? 알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생물은 고정되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가기도 들어가고 칼륨이 나가기도 나가요. 아주 조금, 아주 작은 양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지전이를 유지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트륨 칼륨 펌프였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 그럼 여기 고정되어 있으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작용한다 그러잖아. 그 이유가 이렇게 조금씩 새는 애들을 다시 계속 조정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칼륨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한 구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동하는 구간만 친 거야. 여기는 나트륨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처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4번 그림은 흥분전도 시 이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중 하나이고, 가와 나는 각각 세포 밖과 세포 안 중 하나이다. 여기 칼륨 다 알려줬어요. 칼륨 지나가니까 칼륨 통로고, 여기는 둘 다 이동하네.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고, 여긴 나트륨만 이동하니까 나트륨 통로야.
나트륨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네.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네. 그래서 다 됐다. 기억은 칼륨 통로이다. 맞다. 니은의 작용에 ATP가 소모된다. 맞다. 우리가 앞으로 생명과학을 계속 공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과학 쪽은 없는데 펌프라고 하면 무조건 ATP 씁니다. 우리 펌프 있잖아. 물 펌프 이런 거. 다들 논에 여러분들 지금 마당을 보세요. 마당 앞에 펼쳐져 있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펌프를 쓰죠? 그죠? 그 펌프라 생각하면 돼요. 펌프 그냥 돌아가? 아니잖아. 전기 줘야죠, 전기. 여기서도 ATP를 쓴다. 디귿, 탈분극 시기에 디귿이 개방되면 나트륨 농도는 세포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높아진다.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요게 이거 그리고 뭐 칼륨이 재분극 때 밖에보다 바깥이 더 높아진다 뭐 이런 거 이제 다 잘못된 보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유형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5번 그림은 피부의 한 지점에 자극 A에서 C를 같은 시간 동안 각각 1회 주었을 때 1회 줬네요. 뉴런 X의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H는 탈분극 시 막전이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자료냐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안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자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자료는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문제 풀려고 준 거잖아. 그럼 이게 맞는 거야.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야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처음 보죠? 만약에 처음 본다면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거야. 여기는 위에 그래프는 자극의 색이야. 근데 자극을 한 번 줬대. 한 번 줬을 때 A는 A, B, C 순서대로 자극을 세게 준 거예요. 세게 줬더니 이 막전이 변화를 보자. 얘는 반응이 없네. 얘는 반응했네. 반응했는데 활동전이가 3번 일어났네. 얘도 반응했는데 얘는 활동전이가 5번 일어났네. 자극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활동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구나. 이건 팩트예요. 자극의 세기가 커질수록 활동전이의 발생 빈도가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만 물어봐도 알 수 있다. 기억, 역치는 A의 세기보다 크다. A 줬더니 반응 안 했어. 역치는 우리 전전 시간에 했는데 역치는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예요.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 자극의 세기,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치는 A보다는 클 거예요. 얼마나 큰지 물어본 게 아니야. 맞지? 니은 C의 세기보다 큰 자극을 주면 H 값도 커진다. 이 H 값은 활동전이의 크기예요. 여기 B하고 C하고 비교하면 돼. 더 커졌어? B에서 C로 자극의 세기는 커졌지만 H의 값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C보다 더 큰 세기를 주더라도 H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1회 자극으로 여러 번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6번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한 지점에서 이온 기억과 니은의 막투가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우리 막투가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우리 활동전이가 발생할 때 탈분극, 재분극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이동하는 이온이 나트륨이다. 그래서 기억이 나트륨이 되고 니은은 칼륨이다. 그럼 나트륨이 막투가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나트륨은 유입되겠죠? 기억. 그리고 칼륨은 유출되겠죠? 니은. 그러면 유입되는 시기는 탈분극 시기고 유출되는 시기는 재분극 시기다. 그럼 얘가 T1이고 얘가 T2다. 이렇게.
기억은 나트륨이다. 맞다. T1은 탈분극식이다. 맞다. T2일 때 이온 통로를 통한 니은의 이동에 ATP가 소모된다. 지금 이 니은은 우리 뭐라고 했어 방금? 통로라고요. 통로. 칼륨 통로를 통해 이동한다. 확산이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7번 그림 가는 뉴런 A를 나는 A의 지점 P에 역지상 자극을 1해주고 T1이 경과했을 때 지점 A와 B에서 막전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D는 각각 A와 B의 막전이 상태 중 하나이고 T1이 경과했을 때 A의 막전이는 양의 값이다. T1이 경과했을 때 막전이 값이 양이래. 그럼 얘가 니은이란 얘기겠죠. 얘가 A고 얘가 B구나. 이 정도 알겠지? 뭐 그 다음 한번 보자. 보기를 A의 막전이 상태는 니은이다. 맞네. A에서 세포 밖의 나트륨 농도분의 세포 안에 항상 농도는 나트륨이죠 지금. 나트륨은 밖이 안보다 높다. 그러면 크니까 1보다 작다. 맞네요. 디귿 B는 재분극식이다. B는 이걸 어떻게 보는데 마이너스니까 지금 재분극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 그래프 봐. 지금 P의 자극을 피해줬어요. P. 이거 자극을 어디에 줬는지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야. 만약에 P라고 안 줬어. 어느 한 지점에 자극을 줬다. 이러면 못 풉니다. 이러면은 이 재분극식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맞았다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0지점이라고 하자고, 막전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70, 여기는 마이너스 80, 여기가 플러스 30, 이 정도는 알자. 이 정도는 알자. 그래서 마이너스 음의 값이죠. 그러면 이 구간일 거야. 여기나 여기쯤 되겠죠. 여기도 여긴 탈분극이고 여긴 재분극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야 돼. 근데 검은색으로 보면 우리가 이 A가 먼저 자극을 받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방향이 되니까. 그럼 A가 지금 양의 값이래요. 그럼 A가 여기래.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야. A가 여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B는 B의 그래프를 그리면 B의 그래프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절대 얘보다 먼저 받았을 수가 없어요. A보다 먼저 자극을 받았을 수가 없다. A가 먼저 자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받는 애가 B겠지. B가 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B는 이 그래프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편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재분극식이가 아니고 탈분극식이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서 이해를 해야 돼. 알았지? 내일 보잖아 이제 우리. 8번 그림은 뉴런의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 일부다. 여긴 당연히 이거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고, 여기 A, 얘 B. 자극을 준다. 흥분을 준다. 전도할 때, 전달할 때 준다. 축삭돌기 말단. 받는다. 가지돌기. 그래서 1번은 이거고요. 2번 B에서 발생한 흥분이 A로 전달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사실 이거는 EBS에서 사실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너무 많아요. 이유가 사실 이유가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할 땐 너무 많아. 사실 우리가 배운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A에서만 흥분 전달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만든다고 하기 좀 그런데 물질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마 EBS에서 원하는 답일 것 같아요. 근데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B에서는 일단 흥분을 줄 수도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A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2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좋은 문제 같지 않아요? 맞아, 우리 서술형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 넘어가고. 9번 그림 가는 뉴런의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이온의 이동 방식 1에서 3을 나는 이 뉴런에서 역지이상 자극으로 발생하는 막전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골라라. 잘 보면 여기에 나트륨, 칼륨 표시해줬어요. 그럼 이 동그라미가 이동하죠. 동그라미만 이동하지. 그럼 얘가 나트륨 통로겠고, 여기가 밖에, 여기가 아니겠다. 얘는 칼륨이고, 같이 이동하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 고르자. 1번 A는 세포 아니다. 바뀌다. P는 탈분극 시기이다. P. 구간 P는 지금 막전이 휴지전이. 그러면 분극 상태다. 3번 T1에서 1의 방식의 이온이 이동한다. 지금 탈분극 시기니까 나트륨만 이동하겠죠. 3번이 답이고. 4번 T2에서 2가 일어나는 동안 칼륨 농도는 세포 밖이 안보다 높아진다. 절대 이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3에 의해 나트륨과 칼륨이 각각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럴 거면 ATP를 쓸 필요가 없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세포 밖에 나트륨이 많은데 안에 들어왔잖아. 이걸 퍼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트륨은 세포 밖이 높아. 근데 이거 퍼내야 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퍼낼 때 에너지를 쓴다. 펌프가 한다. 3번이 답이다. 10번 그림은 뉴런 가에서 다가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한 지점에 P 자극을 주면 A 중 세 곳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대요. 세 곳이라고 줬네. 그럼 자극 지점에서 B와 C까지의 거리는 같다. 뭐 그냥 이거는 그거 같아. 기억 P의 세기는 역치 이상이다. 활동 전이가 일단 발생한 다음에 뭐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세 곳이든 발생했다는 얘기는 역치보다는 크다는 거고, 니은 A와 E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잘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P에 자극을 줬어. P에 자극을 주면 양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오른쪽은 전달이 가능한데 왼쪽은 전달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B, C, D는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E는 왜 안 돼요? E는 마리집을 표현한 거야. 그림 더럽죠? 이렇게 마리집 표현한 거야. 그래서 A하고 E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니은이 맞네. 지금 활동 전이는 D에서보다 B에서 먼저 발생한다. 거리만 봐도 그래요. 거리만 봐도 그렇고, 이 전도 과정이 전달 과정보다 훨씬 느리다. 전달이 전도보다 훨씬 느리다. 얘가 전도가 훨씬 빠르다. 5번이 답이 되고. 11번 그림은 뉴런의 A의 한 지점에 자극 A에서 C를 함께 주거나 또는 A를 연속으로 빠르게 준 경우 막전이 변화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모두 역치 미만 자극이래요. 역치 미만 자극을 모아서 줬더니 역치가 넘어서 활동전이 발생했다. 역치가보다 작은 자극을 시간을 조금 텀을 두긴 뒀지만 빠르게 연속으로 다다닥 쳤더니 활동전이 또 발생했다. 기억 A에 라지 A에 스몰 A 자극을 주면 1회 주면 활동전이 발생한다. 지금 한 번 줬을 때 역지전이 안 넘어갔죠? 그래서 아니다. 니은 A에서 C를 함께 주면 역지전이 이상의 막전이가 나타나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T1일 때의 막전이는 T2일 때 막전이보다 크다.
이 T1일 때 활동전이고 T2일 때 활동전이니까 똑같이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35네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2번만 답이 되고, 12번 그림 가는 사람 P의 뉴런 X와 Y를 나는 X의 한 지점에 자극을 주었을 때 지점 A와 B에서 특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는 신경계 이상이 있는 환자이다. 환자래요, 환자. 그래서 여기 보면 A에서 막전이, B에서의 막전이 그 자극을 여기 줬어요. 방향도 이게 맞아. 근데 A는 활동전이가 발생했는데 B는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마도 전달에 문제가 있겠구나. 전달에 문제가 있겠는데, 전달에 에러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 자극의 세기는 역치 이상이다. 역치 이상이니까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활동전이가 발생했으면 무조건 그 자극은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는 거예요. 니은 X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지금 이 말의 집 없죠? 말의 집 없다. 그럼 도약전도 일어나지 않는다. 디귿 X에서 Y로 흥분이 전달되지 않으면 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방금 우리가 그림 보면서 해석한 결과가 디귿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문제 왜 이렇게 많니? 문제 너무 많다. 다음에는 이런 기초 문제는 안 풀어야겠어. 그래서 일단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의 지점 P로부터 D1에서 D3까지의 거리를, 표는 P의 역지 이상 자극을 줬대요. 그래서 P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흥분전도의 속도는 2cm/ms이다. 흥분전도는 1회 일어났고 A의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mV이다. 그래서 뭐 요런 형태, 이제 우리 서술형 아마 요것보다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느낌의 서술형이 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의 서술형을 낼 거예요, 아마도. 아직 안 냈지 당연히. 그래서 풀자고. P의 흥분이 D1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거는 시간을 두고, 여기가 중요한 거는 이 주어진 이 자료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표는 P의 역지이상 자극을 1해주고, 시간에 따른 P의 막전이, 얘의 막전이를 나타낸 거구나. 얘의 막전이 나타냈대요, P의. 그러면 자극을 주고 이렇게 갔겠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 마이너스 80이에요. X축이 미안해. 그냥 X축이 있다. X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가 3ms야. 여기 있어요, 3ms. 그리고 플러스 30 여기. 여기가 2ms래. 그렇대. 그리고 얘 속도가 이렇대, 속도가. 그러면 지금 D1이잖아, D1. D1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금방 구할 수 있었네. 이렇게 여기는 4cm다. 4cm다. 속도가 이렇다. 그럼 몇 미리세크 걸려요? 이건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닌가? 2msec 걸린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걸 못하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치?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걸 못하면. 2번 6msec일 때, 2번을 못 풀면 내 잘못이지. 6msec일 때 D3의 막전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D3까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 고려해줘야 되는 것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얘기하는 이동은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 또는 뭐 전달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전도가 나옵니다.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그 자극이 도달한 그 지점에서 막전이가 변화하는데 시간. 막전이 변화 시간. 이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주어진 이 표 있지. 이 표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렸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P야, 지금 P. P에 대한 그래프야. 자극을 줬어요. 그럼 이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은 활동 전이가 돼가지고 옆으로 전도가 될 거야. 전도가 옆으로 전도가 될 거야. 근데 이 P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막전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죠? D1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점은 자극을 받으면 걔가 변하는 거야.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 그래프의 X축이 시간이에요. 시간. 거리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 가로로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거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 어쨌든 6ms래. 내가 총 준 시간 6ms야. 그러면 P에서 D3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8cm네. 8cm니까 4ms가 필요하고, P에서 4ms면은 전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남는 시간이 2ms죠. 그죠? 그럼 2ms 동안 이 D3의 지점에서 막전이가 변했을 거다. 그때 막전이는 여기 2ms일 때는 플러스 30이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3ms가 전도되는데 3ms가 필요하고, 남은 2ms 동안 막전이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한 막전이의 값은 플러스 30mV이기 때문에 답은 플러스 30mV이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이 정도면 기초 문제니까. 14번 그림은 뉴런의 역지 이상의 자극을 1회 준 후 시점 A와 B일 때 A 지점에서 이온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A의 탈분국 시기와 재분국 시기 중 하나에 해당한다. A, B는 A의 뭔 소리야? A와 B는 A가 지금 칼륨 나가네? 그럼 얘가 재분국이고 얘는 탈분국이고 나트륨 들어가니까. 기억, A일 때 A에서의 칼륨 유출에 ATP 소모 안된다. 확산이다. 무슨 확산? 촉진 확산. 니은 B일 때 A에서 막전이가 상승한다. 양이온 들어간다. 막전이 상승한다. 탈분국이다. 막전이 상승한다. 시간에 따른 순서는 A에서 B이다. A 지점 재분국이잖아. 탈분국이 먼저 일어났겠죠? 그럼 B에서 A다. 그래서 D가 틀렸다. 니은만 답이 된다. 15번 그림 가는 뉴런 A를 나는 A의 역지 이상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지점 D1과 D2에서의 시간에 따른 막전인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D1과 D2에서의 막전이 중 하나이다. 그러면 자극을 둘 다 랑비의 결절이라는 거고, 자극을 여기 줬어요. 그러면 더 가까운 데가 D1이겠지. 그럼 D1이 탈분국 먼저 되고 D2가 그 다음 되고, 그러면 D1이 먼저 되고 그 다음 D2가 되겠다. 기억은 D1이다. 맞다. 니은 T1일 때 D1은 재분국 시기이다. T1일 때 D1 기억은 지금 막전이가 떨어지죠. 그럼 재분국이 맞다. T1일 때 얘는 재분국, 얘는 탈분국. 그러면 칼륨 안에 이거는 항상 얘 둘 다 칼륨 농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두 지점 모두 당연히 안에 칼륨 농도가 훨씬 높아요. 근데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재분국 때는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좀 그렇지. 우리 재분국 시기 때는 칼륨이 밖으로 유출되잖아. 재분국. 탈분국 때는 아니죠. 그러면 안의 농도가 얘가 D1이고 얘가 D2면 안의 농도가 얘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 분모가 얘가 더 클 거야. 그러면 값은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D1에서가 D2에서보다 크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알겠지? 이거는 아까 그 얘기가 아니야. 비교한 거야, 둘이. 16번 표는 뉴런 A의 한 지점에 역지성 자극 1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에서 T4일 때 A의 한 지점 P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T1은 막전위가 상승하는 시기고, 상승하네요. 탈분극이네요. T1에서 T4는 경과 순서에 따른 시간이다. 그냥 이 순서대로 굳이 그대로 보면 되겠는데?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 T1 지금 탈분극이 알려줬죠? T1 T2 T3 그 다음 T4 경과된 시간이라니까. 마이너스 50이 여기 있을 순 없으니까 여기 있겠죠. T2 이렇게. 그러면 T1은 탈, T2는 재, 얘도 젠데 과분극, T4는 다시 휴지전이. T1에서 나트륨 농도는 세포 안보다 밖이 높다. 안보다 밖이 항상 높다. T2는 재분극이다. 맞다. T3와 T4 사이에 칼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밖에서 안으로 요 사이에. 이때 봐봐, 우리가 재분극 시기 T2에서 T3로 갈 때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죠. 그죠? 너무 근데 천천히 닫힌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 필요한 것보다 많이 나가서 원래 마이너스 70에서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고 이렇게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그죠?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 그럼 다시 마이너스 70까지 올려야 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칼륨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맞아. 근데 확산이 아니야. 이거 해주는 애가 누구? 나트륨 칼륨 펌프다. 그래서 얘는 능동수송, 그냥 단어 쓸게요. 그냥 우리 능동수송이란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 ATP 사용한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그냥 쓰지 말자. ATP 사용한다. 그래서 D가 틀렸다. 3번이 답이다. 지금 이렇게 이거 뭐요 이게? 실력 향상 문제를 16문제를 푸는데 40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뒤에 신유형 수능 열기가 좀 더 복잡한 문제야. 그래서 8문제 풀면은 아마 끝나. 그래서 이 신유형 수능 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지. 안 할 테지만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수업이랑 상관없어. 우리 차시 먹는 건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 원래 유튜브로 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 다람쥐 생명과학이라고 치면 유튜브 나와요. 거기에 그냥 따로 찍어서 올릴게. 이거 문제만. 알았지? 내용이 급해서 그래. 첫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진도가 너무 급해요. 내용 설명. 우리가 이제는 신경계의 이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해야 되고 당연히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차이도 알아야 되고 항상성을 활용하는 설명하기 뭐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굳이 말을 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경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다. 신경계가 있으면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뉜다.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나눌 수 있다. 중추신경계는 무조건 뇌하고 척수밖에 없어요. 그럼 뇌하고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를 또 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각뉴런, 운동뉴런이 이 체성신경계에 해당하고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교감, 부교감, 교감뉴런, 뭐 부교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딱 이름만 보면 알겠지만 이 자율신경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통제는 의식적인 통제예요. 의식적인 통제가 안 된다. 얘는 운동은 된다. 운동은 의식적 통제가 된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나누고, 이 두 가지의 이제 구조도 달라요. 뉴런의 이제 구조도 다르고, 당연히 기능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큰 맵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 중추신경계에 이제 대응하는 개념이 말초신경계라는 거. 자율신경계에 대응하는 게 체성신경계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기 같은 거 보면은 운동뉴런을 이제 주고 저 뉴런은 말초신경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맞지? 맞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말장난을 많이 섞는 그런 단원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알겠지만 신경계에서 선생님이 방금 그린 게 이거야. 선생님 여기 좋은 그림이 있었네. 괜히 있었네. 이렇게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중추신경계 해가지고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뭐 해가지고 중간뇌와 뇌교, 연수는 뇌줄기에 포함되고 뭐 이런 짜잘한 내용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암기에 좀 취약해. 내가 되게 많이 외웠는데도 외울 게 너무 많아 생물은. 그래서 시험기간 때 외우고 시험기간 때 끝나면 까먹으면 되니까 이때만 좀 짜잘하게 외워야 시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쪼잔하게 짜잘한 걸 이제 외워야 되는 단원이 이 단원에 해당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오히려 앞에서는 개념을 이해하고 좀 어떻게 보면 머리를 좀 써야 된다면 이 파트에서는 노력에 의해서 좀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에서 이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되어 있다.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다. 그래서 중추신경을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로 전달한다. 그래서 뇌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하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말초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한다. 중추신경계가 뇌와 척수라면서요. 여기는 왜 또 말초신경이에요? 얘는 뇌하고 척수고 얘는 뒤에 신경이 붙어요. 짜증나지? 신경이 붙어. 그래서 뇌, 척수, 그리고 신경은 말초신경계야. 뇌하고 척수가 신경은 아니잖아? 그죠? 뇌하고 척수는 기관이잖아, 기관. 중추신경계. 여기 이제 쭉 읽으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더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줄 부분이 없어요. 이해시켜줄 수가 없어. 뭐 대뇌는 우리 가장 이해도가 높죠. 구조.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좌반구, 좌반구다, 우반구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다 하잖아.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이 회색질이라는 얘기는 신경세포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경세포체가 뭔지 알지? 이거? 이 부분? 뉴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뉴런 돼 있겠죠? 중추신경계에 전달을 해야 되고, 중추신경계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반응기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뇌에서,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연결될 때, 이 신경세포체의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나도 안 중요해, 살아가는데. 근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꼭 물어봐.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데, 이 위치가 결국 회색질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곳이 어둡게 보이겠지. 사진 찍으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어둡게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회색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같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신경계에서 뇌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별 관심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파트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뇌 두 개 방구로 되어 있다. 대뇌 겉질은 신경세포체에 모여 있어서 회색질이다.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이에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감각용, 연합용, 운동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위치에 따라 전두엽, 앞에 앞머리, 이 두정엽, 가운데, 그 다음에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있다. 측두엽 옆에 있겠지. 옆에 뭐가 있어? 귀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눈이 앞에 달려있지만 결국 시신경에 이렇게 눈이 앞에 이렇게 달려있잖아.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결국 이게 시신경에 이렇게 가요. 신경이 이렇게 뻗어있어. 그럼 결국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후두엽이 시각. 전두엽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전두엽. 두정엽은 여러가지 이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랑을 느끼죠. 사랑을. 그래서 두정엽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파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다. 그리고 소뇌는 대뇌 뒤쪽 아래에 있고 좌우 두 개 방구로 이루어져 있다. 소뇌도. 그래서 수위운동 키워드만 쳐보면 수위운동이 정교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속기에 있는 전정기관, 방골이와 같이 평형 감각기로부터는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키워드. 소뇌, 수위운동, 몸의 평형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간뇌는 조금 중요한데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있고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된다. 이거 빨간색까지는 아닌데. 근데 문제 풀면은 알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그림 보면 여기 있는 애가 대뇌, 중간에 간뇌, 중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 다음 중간뇌, 여기 뇌교, 뒤에 여기 얘가 소뇌, 이 부분이 연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뇌줄기. 그림 보고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A, B, C, D, E 이렇게 뚫어놓으면은 채울 수 있어야 돼. 간뇌는 주로 이제 시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하여 보낸다.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을 조절해서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다. 뇌하수체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그리고 중뇌는 하나만 알면 돼. 중뇌는 안구운동과 빛의 밝기에 따른 홍채운동. 이게 결국 안구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응급실에서 실려 들어오면은 막 의사가 무슨 주머니에서 불 꺼내가지고 막 비춰보잖아. 그게 중뇌 반사가 일어나는지, 아직 중뇌는 살아있나?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뇌교는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있고 시상을 전달한다. 연수는 뇌교와 척수 사이에 있어서 대부분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심장박동, 호흡과 소화운동, 소화의 분비 등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중추이다. 그리고 반사중추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얘하고 얘예요. 얘도 항상성이고 얘도 어떻게 보면 항상성이야. 근데 선생님이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간뇌는 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지? 체온 보여? 혈당량 보여? 삼투압 보여? 안 보여. 근데 심장박동 보이지? 뛰잖아? 호흡도 보이죠? 소화도 우리 느낄 수 있고, 소화액 분비가 소화이지 결국. 얘들은 약간 눈에 보이고
약간 액티브 한다면 얘네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3개 정도는 묶을 수 있어야지. 척수는 연수 아래쪽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다. 구조, 겉질과 속질. 얘네도 겉질과 속질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대뇌의 겉질은 무슨 질? 회색질이다. 근데 척수의 겉질은 백색질이다. 이 얘기는 속질이 회색질이다. 그 얘기는 신경세포체가 속질에 있다. 그래서 척수의 속질은 신경세포가 많이 있는 회색질이다. 여기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척수는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들어가는 애가 후근. 등 쪽에 있으니까. 등을 뒤라고 해, 우리. 그리고 앞에서 나온다고 해서 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근으로는 감각신경이 들어가고 전근으로는 운동신경이 나와요. 그래서 기능까지만 보고 끝낼게 빨리. 기능은 뇌와 말초신경 사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땀 분비, 회피 반사, 무릎 반사, 배변 배뇨 반사 등이 중추이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이건 이제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든 학교에서 만나면 이제 말초신경계부터 하겠습니다. 고생